네, 안녕하세요. IT 기획팀장 김형준입니다. 6강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잠깐 복습을 해서 모델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요. 이제 이 모델을 구현할 때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방식이 있고 ORM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우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둘 중에서 드라이버 방식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더 편리해요.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는 ORM을 사용하여서 개발을 할 건데 ORM을 이해하기 앞서서 드라이버 방식을 먼저 한번 실습을 해봐서 코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익혀보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ORM 부분은 조금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델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MVC 패턴 기억나실 거예요. MVC 패턴이란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모델, 컨트롤러, 뷰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디자인 패턴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모델은 데이터의 조작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DB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전부 이 모델이 담당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API 서버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다라고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API 서버는 다시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주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API 서버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이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모델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코드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연결하고 쿼리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 창, 까만 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것처럼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커넥션을 만들고 직접 문자열로 쿼리를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우선은 편리합니다.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입문자들한테는 상당히 권장되는 방법이고 저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이 단점은 무엇이냐? SQL 문을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왜 불편한지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좀 프로젝트가 커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코드의 가독성을 낮추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ORM, 코드 SQL문 최적화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심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ORM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아직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다음 시간에 실습해보면서 익힐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객체 지향형 코딩으로 코드가 되게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스 코드 상에서 SQL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Node.js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안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 메소드들을 자연스럽게 이 ORM이란 친구가 SQL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SQL문이 DB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ORM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배우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씩 같이 해볼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먼저 이번 시간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ORM 사용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RDS 인스턴스 만들었었죠?
한번 AWS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MySQL, MySU. 저는 형준이라는 사용자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MySP. 패스워드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호스트. 거기에 요 주소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엔터. 비밀번호 있어요. 1234, 1234. 접속이 됐죠. 그리고 show databases.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튜토리얼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use tutorial show tables. 아직까지 어떤 테이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create table. 영화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movie.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제목만 있다고 칩시다. 타이틀 차르 10. 자, 그러면 테이블 목록에 떴죠? 여기다가 영화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insert movie 그리고 name value. 타짜를 좋아해서 타짜를 넣어 볼게요. 아, 타이틀이구나. 자,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movie 하면은 이렇게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설정 값을 좀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넣은 문자열은 한글이었죠? 근데 MySQL은 기본적인 세팅이 한글 인코딩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만져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에 투입됐을 때 DB 설정을 직접 건드릴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걸 만져야 인코딩이 된다 라는 거를 좀 익히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글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옵션 값을 넣어줍니다. alter라는 건 변경하다라는 뜻이에요. alter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명 튜토리얼. 그리고 character set UTF-8. UTF-8이라는 건 한글도 지원을 하는 인코딩의 형식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콜라트 UTF-8 제너럴 CI.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기본적인 문자열이 UTF-8로 인코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movie라는 테이블을 지우고 다시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는 드랍이란 명령어를 사용해요. 드랍 테이블 테스트. 테스트가 아니라 movie. 그리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create 테이블 movie 타이틀 차르 10. 그리고 insert into movie 타이틀 value 타짜. 그러면 타짜라는 밸류가 들어갔어요. select 별표 from movie. 자, 이렇게 한글 인코딩이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더 넣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자, 영화라는 간단한 테이블을 우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인코딩까지 설정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익스프레스 코드상에서 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여서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지금까지 실습을 진행했던 Node.js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로 가서 켜볼게요. 프로젝트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동작 수행 부분을 넣어줬고, 라우터는 이 컨트롤러와 이 주소를 매핑을 해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DB 연결을 해볼 거예요. DB 연결을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아이디라던가 비밀번호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파일들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config라는 별도의 폴더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자, 먼저 config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environment.js 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environment라는 곳에서 환경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은 환경 변수라고 부릅니다. const environment는 자, 여기서 development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production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용할 DB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배포되어서 사용되어지는 DB를 분리시킬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운영되는 DB에다가 우리가 막 개발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 실험을 하고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개발을 하는 게 실제 현업에서는 진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MySQL 있었죠? MySQL 호스트. 먼저 주소값을 넣어줄 거예요. 주소값을 여기 있죠? 이 주소값. 이게 아이고야. 우리 유튜브 채널이고 주소값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MySQL 유저가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형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MySQL 패스워드는 1234 1234였어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베이스 넣어줄까요? MySQL DB. 우리가 생성했던 튜토리얼이라는 DB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은 아직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빈 채로 남겨둘게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우리 환경 변수를 가져올 때 지정되어 있는 환경에 맞게끔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node env는 process.env.env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패키지.json에서 스타트 명령어로 지금 앱을 실행시켰죠. 이때 이 앱을 실행할 때 운영 환경에서 실행시켜라 혹은 개발 환경에서 실행시켜라 라는 변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요 명령어가 바로 이 node-env 그렇게 지정된 환경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쓰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배포 강의 제작하면서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널 값이 오겠죠? 널 값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상태에선 디벨롭먼트가 선택되어서 리턴 될 거예요. 그 다음 module.exports는 environment 하고 node.env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 environment를 가져올 때 지금 단계에서는
요 디벨롭먼트에 해당하는 요 객체만 리턴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할 models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models란 폴더 안에는 다시 models.js 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설치 안 되신 분들은 npm install mysql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앞서 우리 강의에서 다뤘었던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거예요. Node.js에서 MySQL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주는 드라이버를 설치한다. 다 설치하다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const mysql 이라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require mysql 그 다음 const env 환경 변수를 불러올게요. 여기 있었죠? config 아래에 environment 하고 console.log 환경이 잘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잘 있나요? 모델 잠시만요. 됐다. 자, models.js라는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서 이 파일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node models.js 그러면은 환경이 아직 안 불러와줬죠? 이 아마 저장을 안 해서 그래. 제가 깜빡고 저장을 하고 다시 node models.js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컴피그를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MySQL 커넥션을 만들 겁니다. const con는 mysql.create connection MySQ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호스트가 누구인지 host user my.mysql user password 데이터베이스 mysql db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접속을 할 겁니다. 접속이 잘 됐는지를 알아볼게요. 이제 con.connect 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접속을 실행을 할 거고요. 에러가 발생한지 여부를 리턴 받아서 이제 요 콜백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log 접속이 되었다는 명령어를 띄우도록 해볼게요. 자, 접속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RDS DB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에서 PPT에서 다뤘듯이 이런 방식은 SQL문을 직접 작성해서 날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SQL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DB에는 영화 정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select 별표 from movie 라는 SQL문을 만들고요. 이 커넥션에다가 쿼리를 날려볼게요. SQL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에러라는 거와 함께 리졸트를 리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에다가 SQL을 담아서 실행을 시키면 얘네 리턴 값이 에러랑 리조트를 담고 있고, 이 담은 리턴 값들은 다시 이 콜백 함수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백 함수에서는 마찬가지로 에러가 있으면 에러 해주고 for each 문은 리졸트라는 게 저희가 앞서서 영화 3개를 정보를 저장했잖아요. 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그 3개의 각 배열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for each라는 거는 요 리졸트라는 배열을 돌면서 그 중에 원소 하나씩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 원소 하나를 받아서 저희는 콘솔 창에다가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타이틀의 타짜, 타이틀 신세계, 타이틀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뭐 그렇게 막 단순하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지금까지 그냥 MySQL 커넥션을 만들고 쿼리를 직접 작성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실습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우리 앞으로는 안 쓸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ORM 써서 개발을 할 건데,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코드에서 접속을 어떻게 할까, 쿼리는 어떻게 날릴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시다가 막히거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